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심각한 안보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던 바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패트리어트. 그 패트리어트들이 대거 빠져나간 정황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미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더해서 사드까지 빠져나간 정황을 발견을 했는데 이건 우리 대한민국 사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또 확인했습니다. 자, 패트리어트, 사드 다 빠져나가서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텅텅 비어버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정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 사상 첫 퇴역 장성을 합참의장에 지명한 이 지명자 댄 케인 공군 중장이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가 시작됐는데 청문회 출석해서 인준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자, 이 사람입니다. 댄 케인 퇴역 공군 중장입니다. 작년에 퇴역했어요. 전역이 아니고 퇴역입니다. 전역은 그러니까 현역에서 역할을 예비역으로 바꾼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이 퇴역하신 장군님들이 그냥 편의상 예비역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거 정확한 말은 아니죠. 퇴역입니다.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실 또 전역식 우리 그냥 병사들이 또 단기 부사관, 단기 장교 이런 사람들이 군 제대하는 것은 전역식 맞아요. 왜? 전역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자동 전환되니까 전역식인데 뭐 50몇 살까지 그러니까 뭐 56살 대령 정년 채우고 또는 장군까지 가고 이런 사람들은 예비군으로 활동할 시간도 거의 다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전역식이 아니고 그냥 제대식이죠. 제대식 아니면 퇴역식이라고 하든지 정확하게 하면 이러는데 어쨌든 그런 퇴역한 사람을 다시 예비역으로 복원시키고 그리고 진급시켜서 현역 합참의장으로 지명한 초유의 상황이 지금 미국에 벌어졌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청문회 시작했는데 맹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맹폭하냐? 너가 작년에 퇴역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비역을 선택 안 하고 이제 퇴역을 선택한 겁니다. 퇴역하고 나서 그때부터 정치 평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해준 그 덕분에 지금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너가 마가 모자 쓰고 다니고 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능력 때문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 입장이 즉 코드가 맞기 때문에 합참의장에 지명된 거 아니냐. 그것도 예비역 또는 퇴역 대장도 아니고 뭐 현역은 고사하고 퇴역 대장도 아니고 퇴역 중장을 예비역으로 복원시켜서 진급을 시키고 그리고는 현역 합참의장으로 시키는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사성 장군들은 바이든이 다 진급시켜 준 거기 때문에 못 믿어 뭐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인질 협상에 아주 비협조적이다. 그래서 가자지구 전역으로 작전을 확대하는데 이거 이제 가자지구 북쪽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이 다시 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과거에는 이 소탕전, 즉 하마스만 선별적으로 소탕하는 소탕전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라파까지 그냥 쑥 밀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팔레스타인 이 지역 가자지구에서 그냥 다 몰아내볼 거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인들은 굉장히 열받죠. 왜 우리가 하마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열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자 중부의 데이르 알발리 지역의 유력 가문인데 이 반하마스, 우리는 반하마스다. 이걸 천명하고 세력권 내의 하마스 대원들을 체포 그리고 처형, 공개 총살까지 했는데요. 자, 이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 잡혀가죠. 이 사람이 하마스 경찰관인 거예요. 근데 이 하마스 경찰관들이 치안 유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지원 물품들, 밀가루 이런 것들을 착복하고
그걸 이제 약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신고를 받고 이 지역의 유력 가문의 사병들이 가서 총격전 그때 체포해서 데려와서 총살시켰다고 합니다. 작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그건 이제 이만큼 하마스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만큼 엎드려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 하마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찰하게 된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고위 관료를 인용해서 몇 달 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타결이 불가하다. 타결 안 된단 말이죠. 푸틴이 자꾸 이제 딴지를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 점점 불신,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푸틴은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젤렌스키를 실각시키고 그 젤렌스키를 전쟁 포로로 러시아에 넘겨라.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획득한 이 영토 여기서 휴전하는데 어쨌든 이걸 영구적으로 영토로 인정하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전쟁 배상금을 물려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외국 군대는 절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제안하는 거 니는 무조건 받아. 자, 이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열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 상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안이 나왔습니다. 행정부에 건의했는데요. 초당적 대러 추가 제재를 행정부에 건의했는데 러시아산 자원, 천연가스 이런 거죠. 그리고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국 모두에게 500% 관세 부과하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자, 이게 린즈 그레이엄을 비롯해서 50명, 50명의 세네터,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이 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사거나 러시아산 물품을 사거나 이러면은 그냥 500% 관세를 때려버려. 그러면 아무도 러시아하고 거래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난 바이든 정권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정부가 바이든 정권이 했던 대러시아 제재는 1에서 10까지가 있다고 치면 6단계다, 6단계. 그런데 우리는 트럼프 정부는 6단계가 아니라 바로 10단계까지 간다. 우리는 그런 정부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정도 되면 한 10단계 되겠습니다. 진짜로. 네, 500% 관세 때려버린다고 하니까 러시아에 관세 때리는 게 아니라 러시아 물건 사는 국가에게 때려버리겠다고 하니까 러시아 물건 아무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포브스지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 그러니까 정권하고 유착해서 재벌이 된 억만장자들이죠. 이 재산이 전쟁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억만장자가 125명에서 106명으로 증가했고 총자산은 6,255억 달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 보시는 이 여성은 올리가르히는 아니고 억만장자는 아닌데 굉장히 돈이 많아졌어요. 이 전쟁 기간 중에. 바로 푸틴의 차녀, 둘째 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의 해군 제독 아들과 연애하고 있다라는 푸틴의 딸이 바로 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무용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 전쟁 기간 중에 드론 제작 업체를 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이 전쟁에 드론이 얼마나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 업체에 드론을 왕창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푸틴 일가가 전쟁으로 또 푸틴 정권과 유착된 재벌들이 전쟁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기가 찬 게 또 있어요.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가 자기의 장남입니다. 17살 된 아들을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와, 체첸 보안군을 지휘하는 지휘권을 부여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예, 딱 봐도 어리게 생겼죠. 17살이니까 여기에 지금 다 수염 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수염 하나도 없는 이런 애가 지금 중간에 앉아서 이런 사람들이 서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그 체첸군 하는 게 실제로는 군대가 아니에요. 내무군입니다. 내무군. 우리로 치면 전경. 그러니까 당연히 내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그 군사력을
통과라는 우리로 지금 국방장관이 되는 거죠. 군대도 안 갔다 온 애를 갖다가 지금 국방장관을 시켰어요. 정말 기가 차죠. 이런 게 바로 러시아입니다. 아까 자기 차녀에게 드론 그냥 다 몰아주고, 전쟁 중에 있는 드론 다 몰아주고, 자기 또 수석 중에 하나인 이 람잔 카디로프는 자치공화국에서 내무장관으로 7살 자기 아들을 임명하고, 이런 러시아와 우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좌파들 아닙니까? 이런 걸 또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기가 막힙니다. 러시아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4월 1일에서부터 2일 이틀 연속으로 드론 공습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압력 덕분에 드론 공습이 중단되었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영국은 우크라이나 휴전 후에 우크라이나의 방공 지원을 위해 F-35B 전투기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배치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라는 거고, 물론 전쟁 끝나고 나서 말입니다. 유럽의 친러 국가죠. 헝가리. 이 헝가리가 나토 또 EU와 별개 노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희한한 움직임인데, 세르비아, 그러니까 유고 연방 소속의 국가였죠. 세르비아. 유고 연방이 많은 나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뭐 크로아티아, 또 마케도니아, 뭐 이런 그 세르비아 이런 나라로 다 쪼개졌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나라가 세르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르비아는 다른 나라와 달리 나토에 가입도 하지 않았고 EU에 가입도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친러, 친중국, 친중 국가입니다. 근데 나토이면서 EU인 이 헝가리가 자기들과 붙어있지도 않은 이 세르비아와 공동 무기 생산하고 연합훈련 강화하고 하는 등 전략적 협력에 합의하고 있다. 와, 친러시아 국가들은 이 유럽에서 이건 뭐 약도 없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기가 막힌 상황이 헝가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미래가 아주 암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헝가리에 혹시 투자하실 분들이 계시면 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기 뭐 같은 EU 국가 또 나토 국가들 또 미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 헝가리를. 기가 막힙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중동 지역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 자산인 패트리어트가 반출돼 바레인으로 보내졌는데, 여기 더해서 핵심 MD 자산인 사드까지 반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중동 지역의 방공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모처에서 최소 2개의 패트리어트 방공포대와 1개의 사드 포대를 반출해 중동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코트니 쿱의 NBC 방송 선임 특파원이 현지 시각 4월 1일 밝혔습니다. NBC 방송에서 국가안보와 국방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선임 특파원인 쿱의 기자는 자신의 SNS에 국방장관이 중동에 대한 방어적 공중 지원을 더 많이 승인했다. 지난 일요일에 국방부는 아시아 지역에서 패트리어트 2개 포대와 사드 1개 포대를 반출해 중동으로 옮긴다고 확인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신인균의 국방TV는 미 공군 공중기동사령부 수송기들의 ADS-B 신호 추적 결과를 종합해 지난 3월 29일부터 3월 31일 사이 최소 13대의 C-17A 수송기가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바레인의 이사 공군기지로 이동했으며, 여기에는 다량의 패트리어트 요격탄이 실려 있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서 바레인 이사 공군기지로 가는 수송기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4월 1일 기준으로 20대가 넘었는데요. 오신트 정보와 NBC 선임 특파원의 국방부 공식 확인 정보를 취합했을 때 이들 수송기에는 주한미군 패트리어트와 사드 미사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는 TPY-2 레이더 1기와 교전 통제소 1기, 발사 차량 6대와 지원 차량으로 구성되는데요. 오산과 이사 사이에 C-5M 수송기 운항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자산 반출은 요격 미사일에 한정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층 방어 능력이 없는 우리 군의 광역 다층 방공 능력을 제공해주는 귀중한 자산인데요.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어트 물론 사드 요격탄까지 반출됐다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MD 작전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의 핵심 자산인 사드와 패트리어트 탄약을 반출해
중동으로 보낸 이번 조치는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차순위의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임시 국가방어 전략 지침에 따른 것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 기류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언제든 핵심 자산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지 않고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에 대한 무서운 경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외교 안보 라인의 조속한 교체와 대대적인 정책 수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사드 미사일 발사 차량이죠. 뒤에 이제 발사기 얹어져 있는데 이 사드마저도 지금 한국에서 빼서 중동으로 보냈다라는 걸 NBC 국방 담당 선임 특파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것도 국방장관에게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이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전력들이 지금 속속 보강되고 있어요. 미 중부사령부가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금 현재 중동에서 작전하고 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다 라고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어느 부대다, 뭐 몇 대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이 이 사진을 아주 크게 확대해 보니까 이 비행기의 기체 넘버가 나오죠. 그 기체 넘버를 조회해 보니까 미 본토에는 389 전투 비행대 소속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고 우리 F-15K처럼 폭격을 전문으로 하는 전투기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지역 언론을 검색해 봤더니 그 지역 언론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389 비행대에서 중동으로 12대가 갔다. 이런 이 기사가 있어요. 즉 중동 지역에 지금 12대의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 배치가 된 겁니다. 현재 이 전투기들은 예멘 폭격에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또 덧붙여 놓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스트라이크 이글, 굉장히 폭격 능력이 좋은 스트라이크 이글 배치됐죠. 또 있어요. 중동 모처에 배치가 확인된 388 전투 비행대. 이 원래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힐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F-35A 전투기들인데 이게 국가를 밝히지 않은 중동에 또 배치됐다라고 밝혔어요. 국가를 밝히지 않았다. 근데 지금 최근에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은 우리는 기지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란 폭격하는데 기지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 없는 중동 국가 어디냐? 요르단이죠. 요르단에 아마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요르단에서 이라크만 지나면 또 바로 이란이니까. 그렇게 해서 스텔스 전투 타격기 그리고 스텔스는 아니지만 아주 폭장량이 강력한 저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이런 것들도 공군 전력이 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한국에서 빼가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 주말간에 최소 13번 그리고 어제까지 20대 넘는 C-17이 오산에서 이륙해서 바레인으로 갔습니다. 미 5함대 사령부가 있는 바레인으로. 그러면 이 대형 수송기가 그냥 갔겠습니까? 아까운 기름 떼가면서. 아니죠. 뭐가 싣고 갔겠죠. 그게 바로 패트리어트다. 그래서 그걸 이 쿠베 기자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서 자기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리포트 해보니까 2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하고 터미널, 그러니까 1개의 사드가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갔다.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걸 JD 벤스 부통령에게 직접 물어본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자 아시아에서 from Asia to the Middle East,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갔다. 이 말은 사드가 아시아에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 태평양 지역에 사드가 2개 포대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의 성주기지, 한 개는 괌기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괌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오세아니아입니다. 미크로네시아. 오세아니아예요. 오세아니아. 그러면 아시아에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드가 갔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야 한국에 있는 성주 이 사드 기지 이거 1개 포대 다 갔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다행스럽게도 이 한국에서 중동으로 간 그 리스트를 보면 C5 그러니까 C-17보다 훨씬 큰 초대형 수송기 있습니다. C5는 없어요. C5 수송기에 이
레이더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 발사기나 이런 그 시스템은 간 게 아니겠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미사일 탄 요 뭉치만 따로 떼서 갔겠구나. 이 뭉치는 C-17 수송기에 실려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주 기지에 있는 사드의 예비 탄약들 이걸 다 싣고 지금 중동으로 보냈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나 사드는 그냥 장전되어 있는 탄약 이거밖에 없다. 장전되어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다시 2차 교전, 3차 교전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확 치면 우리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것도 다층 방공 시스템은 이 사드가 단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김정은하고 사이 좋아. 조만간 북한하고 뭔 큰 일 할 거야, 우리. 이렇게 김정은을 달래는, 우리가 지금 이란 치고 있을 때 너 사고 치지 마라. 우리 지금 능력 안 된다. 제발.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 국방장관이 직접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즉 우선순위는 미 본토 그리고 대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위해서는 차순위는 피해를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임시국가전략지침, 이걸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그거 공식 입장 아니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뭉개버렸어요. 아니, 미 국방장관이 직접 9페이지짜리 문건을 적어서 국방부와 예하부대 다 내려보냈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천명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 미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식 지금 정책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에겐 통보가 안 왔으니까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이거죠. 정말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되냐. 아니, 사드는 안 된다. 놔둬라. 우리가 그 사드 배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냐. 근데 그거 빼가면 어떡하냐. 라고 말릴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장관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들어놨죠. 우리 정치권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직무복귀 하신다면 지금 이 무능력한 그냥 국민 속이고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무슨 배달의 기수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이 외교 안보 라인은 이제는 그냥 다 갈아치워야 된다. 진짜 현재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고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정말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다시 외교 안보 라인을 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